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대공황 시기와 관련된 영화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공황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영화는 1930년대 미국에 이제 공황이 진행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땅, 집, 각종 트랙터 같은 장비나 공장을 뺏겼습니다. 그 이전에 이 미국의 투기 시대 때 다들 은행 빚을 지고 그러면서 투기 등에 몰두하다가 이제 대공황이 닥치자 은행이 무자비하게 이제 채권을 갖다 행사했죠. 그래서 은행에 다 이 재산을 뺏기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무지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에서 은행은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때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은행들을 털었던 범죄자가 있었죠. 딱 은행만 털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욕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 존 딜린저라고 하는 강도였죠. 대공황 시기의 강도요. 자, 그는 처음에 굉장히 빈번하게 은행을 털었고 또 은행을 털 때 일반 사람들은 건드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는 대공황 시기에 일종의 영웅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국가 권력이 추락하고 또 이 신용의 상징인 은행이 도둑의 상징처럼 희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딜린저가 의적처럼 취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서 FBI 요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딜린저를 결국 사살했죠. 자, 그래서 이 실화를 다룬 영화가 퍼블릭 에너미, 공공의 적, 즉 공공의 적이라는 그런 말들이 유행하게 된 데는 이 퍼블릭 에너미라는 이 영화 그 딜린저의 스토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FBI가 딜린저를 공공의 적이라고 공포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마이클 만이 감독을 하고 이 양반 그 히트 같은 영화에 보면 총격전 장면이나 이런 강도 장면을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또 남자끼리의 대결. 그래서 크리스찬 베일이 FBI 수사관으로 나오고 자니 뎁이 딜린저로 나왔죠. 70년대 때도 딜린저 영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공공의 적 이 퍼블릭 에너미 영화에 비하면 한참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공황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강도였다. 그를 다룬 영화 퍼블릭 에너미. 자, 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만든 영화, 세련된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결국 여성과의 이 사랑에 빠져서 주의력이 흩어지는 바람에 죽었지요. 그런데 앞으로 공황이 오면 조선시대 때도 홍길동 또 더 나아가서 임꺽정이 백성들에게 추앙되었듯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도 공황이 오면 또 누가 의적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대공황을 다룬 비참한 영화 중에 하나가 이 론 하워드, 러셀 크로우 주연의 이 신데렐라 맨입니다. 권투 선수를 하다가 실력이 부족해서 자격이 박탈이 되고 가족을 대공황 시기에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두 노동자, 자격부, 또 무료급식소에 줄도 서고 집에 전기는 끊기고 애들은 배가 고파갑니다. 그래서 우유에 물을 섞여서 먹이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이 부인과 이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그들을 갖다가 돌볼 수 없는 주인공의 무력감이 느껴져요.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권투를 한번 해봐라. 상대가 정해져 있었는데 못하게 됐다. 로키 같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살기 위해서 무조건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마침내 미국의 헤비급 챔피언이 된 짐 브래독이라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대공황 시기를 주먹 하나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전고투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요. 영화 상당히 감동적이고 감독이 세련된 장인인 론 하워드가 만들었으니까 일정한 품질은 이상은 하지요. 그래서 대공황의 모습들을 갖다가 곳곳에 영화 장면 곳곳에 노출시킵니다. 남루하고 초라한 거리, 그리고 무료급식소, 그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대공황 시기를 미국 사람들이 건넸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결국은 인간 승리로 끝나지만 어딘가 희망이 있다는 게 좀 더 나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데렐라맨 대공황 시기에 정말 리얼한 자아상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영화는요. 분노의
포도입니다. 존 스타인백이라고 미국이 난 대문호가 쓴 소설이 원작이죠. 이 존 포드 감독, 서부 영화에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보인 존 포드 감독이 사실은 유럽의 리얼리즘에 관심이 많았던 감독인데, 이 존 포드가 헨리 폰다, 참 전설적인 배우 헨리 폰다를 동원해서 찍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 톰 조드는 감옥에서 막 출소했습니다. 실수로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죠. 4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되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은 가뭄이 이렇게 닥쳐가지고 농장이 황폐해졌죠. 자, 대공황 당시에 또 어찌 또 미국에요, 이 병충해 가뭄도 많았습니다. 미국의 중서부 지역이요, 가뭄화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그쪽에서 풍요한 땅들이 만들어진 것은 그 뒤에 있었던 이 관계 개선 사업에 의해서, 또 대공황 때 만든 각종 대형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이나 후보댐 같은 이런 사업에 의해서 이 풀은 떻게 배는 거지. 그전에는 이 중서부 지역이 가뭄, 흙먼지 등으로 뒤덮이기 시작하면서 그 농장들이 많이 망했죠. 어쨌든 이 감방에 갔다 오니까 집이 전부 그냥 농장이 망해버렸습니다. 은행에 뺏겼죠.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이제 꿈의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서부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대공황 당시의 비참한 농민들. 대공황 때는요, 농업에서도 이 완전 공황이었습니다. 농산물이 헐값이 되고, 또 빚을 진 농장주들이 농장이나 트랙터나 이런 모든 것을 은행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농장을 잃고 거리로 나서서 농사 짓는 것밖에 못하니까 미국 서부로 가서 거기에서 농장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서부로 방황하는 모습이 그 영화에 너무나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영화에 보면 한때는 동네의 공동체에 존경받는 목사였는데 이제 그 교회가 망해가지고 거린이 된 그런 사람도 그 이동 대열에 합류하고요. 그래서 이 남루한 그 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서부로 이어지는 가족의 행렬이 그 영화에 굉장히 이 가슴 아프게 묘사가 되지요. 그래서 애써서 겨우 캘리포니아에 도달했는데, 거기서 농장주는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쓰고 갈취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목격해 가면서 주인공은 자기가 기필코 이걸 고치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에서 영화는 끝이 나죠. 현실은 암울한데 소설도 사실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존 포드 감독은 영화 마지막을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고쳐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데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포도를 어릴 때 제가 보고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세상은 내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떻다 보니 이 세상이 지금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화로는요, 이 마틴 스콜시즈라고도 하고 마틴 스콜세지라고도 하는 그 유명한 감독이 만든 초기작입니다. 한국에서는 비디오로 당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받았던 영화의 여자 주인공 바바라 허시를 이름을 따서 바바라 허시의 공황시대라는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박스카 베르사. 그러니까 박스카라는 게 화물차에 타고 다니는 그 여주인공 이름입니다. 베르사.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고 이제 대공황 시대의 뜨돌이가 됩니다. 그래서 몰래 기차 화물차를 잡아 타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베르사가 여러 남자들을 만납니다. 공산주의자이자 노동조합장을 하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또 그와 헤어지고, 또 도박꾼을 만나고, 나중에는 또 몸도 팔고, 그러다 또 흑인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대공황 시대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요, 마틴 스콜세지가 굉장히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 세련되게 영화 잘 만드는데요. 자, 이 영화 다음 영화가 비열한 거리로 굉장히 명작이 됐는데, 이 영화까지는 굉장히 어설픈 영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가 로저 코먼, 미국의 B급 영화의 황제격인 인물이 제작을 했고, 이제 마틴 스콜시즈도 그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저 코먼 영화 같은 거친 면이 있는데, 그 거친 속에서
당시의 시대상이 어떠했겠다.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은 어떻게 느꼈고, 또 인종차별을 받던 흑인들은 어떻게 느꼈고, 그리고 하층민들은 얼마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가 이 영화에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100년쯤 돼가는 대공황 시대를 갖다가 경험하려면 그때의 필름이나 영상도 별로 없습니다. 또 그때를 설명해주는 자료들을 찾으려면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책들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불행한 시대를 별로 기록을 안 하려고 하죠. 그때 신문 자료도 별로 없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접근할 수 있는요. 그래서 항상 이 대공황 시대의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서 그 시대를 간접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테렌스 멜릭의 천국의 나날들. 테렌스 멜릭은 옥스퍼드 대학 철학과를 나온 인텔리입니다. 이 사람의 영화는 모두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당히 철학적인 영화들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사람이 리차드 기어를 주인공으로 해서 대공황 시대에 자기 여자친구 그리고 여동생을 데리고 한 농장에 접근해 들어가서 농장주에 환심을 사서 여자친구를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농장주와 사귀게 하고 나중에 농장주를 제거해서 그 농장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농장에 화재가 생기고 농장주에게 사실상 자신의 여자친구이지만 농장주의 부인인 여자와 같이 있는 장면을 들키고 농장주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경찰에 사살당하고 살아남은 여동생과 여자친구가 세상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장면을 다룬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러프한 이야기, 거친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지루하게 진행이 되면서 테렌스 멜릭 감독의 영화는 이 화면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거대한 자연 앞에서 대공황이 이제 다가오는 1910년대 미국에서의 가난한 자의 떠돈 그리고 가진 자하고의 만남, 충돌 등을 사유적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이외에도 대공황 시대를 다룬 영화에 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대공황 시대에 순진했던 거의 기계화된 노동에 시달리던 한 만화 같은 인물이 겪게 되는 우여곡절을 다룬 상당히 코미디로 다룬 영화죠. 모던 타임즈. 그렇지만 그 속에서 당시 순수하고 또 약한 한 개인이 얼마나 이 사회에 휩쓸려가고 또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가를 이 찰리 채플린이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 코미디에 뛰어난 그런 영화 제작자이자 배우지만은 그 사람이 단지 그런 생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면서 그것을 서늘한 코미디로 묘사를 했죠. 자, 이런 점 때문에 찰리 채플린은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메카시즘 때 미국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공황 시대를 묘사하는 장면 중에서 미국이 사실 대공황 시대 때 자칫 잘못했으면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엄청난 내부 모순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주의화 되지 않고 오늘날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남게 되는 데는 끊임없는 이 자기 성찰과 반성, 지도층의 노력, 국민의 각성이 같이 했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 소련과 같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남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미국 사회의 종교적 배경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정 능력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앞으로 공황시대가 닥치는데 100년 전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지만 자, 그 시대를 그들은 어떻게 헤쳐왔는가를 대공황과 관련되는 영화를 보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그런 시대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상실되는가. 그래서 최후까지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지더라도 내가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견뎌내겠다라는 각오도 다지고 그래서 간접 체험의 의미에서 대공황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